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소셜? 이거 소셜 라이프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프.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것이 아니고 울산 경찰청만 정치 경찰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미꾸라지란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틀 전에는 사냥개, 뭐 그다음에 다른 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개에서 미꾸라지로 표현이 바뀐 겁니다. 예. 아, 일부러 저건 입에 안 담았군요. 박성태 기자가. 알겠습니다. 예. 그 개라는 표현에 대해서 경찰들이 항의하니까 이제 바뀐 것 같은데 일단 분리 작전도 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미꾸라지는 보통 한 마리와 같이 연관돼서 쓰이기 때문에 예. 분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먼저 개라는 표현에 대해서 경찰들이 저렇게 항의 인증샷 릴레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건 예. 수천 명이 했었고요.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경찰들이 같이 항의하는 편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의견까지 합치면 14만 명이고요. 그 경찰의 가족들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경찰과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유한국당으로서도 부담이었는데요. 예. 오늘 오전에 확대 원내대책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비공개였을 때 이런 불만들이 나왔었고요. 예. 경찰과 정면 충돌하는 것은 부담이다. 이런 얘기가 홍준표 대표에게 나왔고 예.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분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좀 정리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민감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홍준표 대표가 아닌 김성태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습니다. 예. 앞서 든 미꾸라지의 비유와 전혀 관련 없이 잠깐 미꾸라지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 권위 있는 어류 전문 박사는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흐리기 때문에 종종 문제성 있는 어종으로 지적을 받지만 예. 실제 미꾸라지는 모기, 유충 등 해충을 잡아먹어서 유익한 어종이다. 실제로 저렇게 수백만 마리의 미꾸라지를 방류하는 일도 있습니다. 예. 뭐 그래도 미꾸라지라는 얘기를 들으면 별로 기분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저 얘기를 하더라도. 예. 예. 어감은 좀 나쁘지만 미꾸라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뭐 아무튼 알았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5.16은 쿠데타로 잡았습니다. 예. 이거 뭐 당연한 얘기인데 또 얘기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구속돼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 모습인데요. 2014년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16은 학술적으로나 뭐로나 전부 쿠데타라는 건 분명합니다. 5.16으로 인해서 저희 정치 발전이 조금 늦어진 건 사실이라는 건 제가 또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당시의 얘기는 그러니까 쿠데타냐 뭐 혁명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쿠데타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한 것이 아니라 예. 이병기 실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기 얘기를 다 구체적으로 풀어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저 발언이 다시 부각이 됐었습니다. 예.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때 저런 발언을 하고 국정원장이 된 다음에 청와대 안봉근 비서관이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갈등을 빚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병기 전 원장의 변호인 측은 당시 안봉근 비서관이 왜 그런 발언을 했냐며 역정을 냈고 이에 대항해 이 전 원장도 화를 내며 설전을 한 사실을 아냐라고 이현수 국정원 전 기조실장에게 물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둘이 사실은 뇌물 혐의로 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친하지 않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선 변호인 측에서는 저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거나 이병기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신이 확실한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저 부분에 있어서. 예, 사실 박근혜 정부일 때 당시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인사청문회 왔을 때 5.16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뭐 일종의 단골 메뉴였죠. 예, 단골 예.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역사 교과서에도 군사 정변이라고 규정된 5.16을 쿠데타라고 부르지 못해서 예. 계속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예. 그나저나 보면 그 청와대 비서관이 국정원장한테 화를 낼 정도니까 예.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어느 만큼 위세가 있었나 그것도 여기서 읽을 수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오늘보다 포근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수도권의 비상 저감 조치가 연장됩니다. 예,
오늘 소셜 라이브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제부 기자들이 나와서 최근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 공개념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소셜 라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I think it's fine building jumbo planes, or taking a ride on a cosmic train. Switch on the side on a cosmic train. Switch on the sun.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오랜만에 등장했네. 예. 자, 이주찬 기자와 송지혜 기자 그리고 이태경 기자가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뭘 얘기하죠? 뭐 일단은 그게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그 논란이 이번에 되는 이제, 부분이 뭔지 개헌에 이게 포함되는 것 때문에 네네 논란이 됐었죠. 네. 어떤 개념인가? 왜 논란이 됐는지 또 예. 언제부터 등장한 개념인지 아, 예. 네. 언제부터 등장했어요? 이게 뭐 사실은 조선 시대에도 있었고요. 아, 사실 그런가요? 이제 우리 뭐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박정희 정권 때 당시 신영식 건설부 장관이라고 이분이 뭐 부동산 가격 비롯한 물가가 너무 폭등하니까 예.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서 물가를 끌어내리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 때 토지 구체적인 공개념 법안이 이제 마련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위헌 시비가 이제 그때부터 걸리기 그럼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군사 정권이나 보수 정권에서 더 이 문제가 더 활발하게 논의됐던 측면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물가 안정 측면에서 접근했으니까요. 예. 네. 사실 뭐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지적 중에 하나는 그게 있잖아요. 이거 토지공 개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그린벨트 정책이 있었잖아요. 네. 아예 어느 지역을 묶어놓고 개발을 아예 못하게 하는. 난개발을 제한하는. 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또 녹지 보존이 잘 됐다는 그런 좋은 평가를 네. 받기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우리나라는 땅은 좁고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땅 문제가 늘 네. 이슈가 되죠. 네. 토지공 개념. 생각들은 많이 다르신 분들 계시겠지만 각각 네. 다르시겠지만 오늘 여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안나경 씨 저는 갈게요. 예. 왜 이렇게 놀라세요? 갑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원래 두 분이 늘 그러니까 우리가 성의 짝꿍으로 약간 뭐 이제 그동안 아재 컨셉으로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의자가 이상하네요. 약간 더 트리오로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3인조 뭐 트리오로다가 이렇게 더 이상 안 되겠다. 뭐가 안 돼? 아니 아재 둘이 나와가지고 약간 물을 좀 흐린다 뭐 이런 평가가 있어가지고 그런 평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런 평가 있어서 송지혜 씨를 긴급 투입해서 아, 그래요? 좀 분위기를 좀 밝게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취지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우리 이제 송지혜 기자가 이번에 이제 그 토지 공개념이랑 저희 보유세 네. 취재를 하면서 뭐 심층 시뮬레이션도 취재를 하고 해서, 뭐 실제로 강남 일대를 뭐 이렇게 르포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그 부분을 또 집중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특별히 같이 나가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기대가 되는데요. 네. 뭐 토지공 개념 관련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많이 해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옛날부터 있던 개념인 만큼 근데 지금은 약간 저희가 팩트 체크에서도 지난주에 다룬 적이 그랬죠. 있잖아요. 좀 예. 이념 논쟁으로 번지는 것 같다라는 측면에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뭐 투기를 근절한다던가 아니면 뭐 세금의 네, 쏠림 현상. 쏠림 토지가, 현상. 네, 쏠림 네. 현상. 지금 우리나라 부의 분배라든지, 어떤가요? 얼마큼 쏠려 있는? 1% 상위 1%가 토지에 그러니까 그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의 4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상위 1%가 상위 1%가 그러면 이제 46%. 전체 우리나라 그 국민을 네. 그 부동산 그 가액대로 네. 보유액대로 1% 2% 나눴을 때 상위 1%가
1%가 면적의 46% 토지. 아니, 면적이 아니에요. 금액 단위로. 금액 단위로.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전 국민의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전 국민의 70%는 토지를 한 평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 30%만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마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떤 오늘 송지혜 기자는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그 강남의 대표적인 아파트 네. 단지들을 가서 네. 이 아파트들이 그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대표적인 보유세인데 보유세가 얼마나 올랐고 네. 사실 어떻게 될 결론부터 건지. 얘기하면 많이 오르지 않았다. 근데 앞으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현실화하면은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직접 세무사들한테 네. 그 부탁을 하고 검증을 해서 네. 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아직 예. 뭐 정부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예상되는 몇 가지 안들 이런 시민단체 제시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시뮬레이션 돌려본 거죠. 구체적으로 10년 전에는 네. 부동산의 가격은 얼마였는데 종부세는 얼마였고 10년 뒤에 현재는 어떤데 가장 현재 나온 안 중에 센 안을 적용했을 때는 종부세가 얼마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전문가에게 좀 의뢰를 맡겨서. 이게 토지값이 오른 만큼, 부동산 값이 오른 만큼 종부세가 오르지 않았거든요.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평등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한번 또 돌려본 거죠, 시뮬레이션. 종부세는 이제 참고로 그 1주택자를 네. 이제 9억 원 이상 그 주택을 네. 보유했을 때 매기는 네. 거고 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했을 때 매깁니다. 네. 할 말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면 빠질 그 퇴로를 찾고 있어요. 말을 끝까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마조마했어요. 끝까지 계속 하시는 거 계셔도 돼요. 네, 아니요. 뭐 진행을 오늘 해주시면. 송지혜 기자도 투입된 만큼 아주 유익하고 알찬 소셜 라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네, 이제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본격적으로 이렇게 보여서 할까요? 이렇게? 네, 돌아서. 우리 매달 나올 때마다 이게 맨날 헷갈려서. 네. 박정조 위로 보여주면 되잖아. 자, 반갑습니다. 저는 그 경제산업부에서 경제팀장을 맡고 있는 이태경입니다. 예. 소개하시죠. 네, 저는 경제부 경제팀의 이주찬입니다. 네, 저는 송지혜입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경제팀 소속 그러니까. 멤버가 다 나왔네요. 네, 같은 주제. 공교롭게 해도 공교롭게 아니에요. 같은 분이니까. 우리가 이걸 취재한 거니까. 같이 취재해요. 나온 거고. 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어쨌든 유저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정리해보죠. 일단은 가장 먼저 할 얘기는 토지 공개념, 오늘의 키워드 토지 공개념입니다.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토지는 공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그 우리가 시장에서 만드는 다른 제품하고 달리 공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걸 소유하고 있을 때나 처분할 때 규제할 수 있다. 국가가 규제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보신들이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본주의 사회지만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력을 통해서 노력하는 자가 성공한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 법칙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 토지 공개념이 나온 이유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돈을 버는 임대소득이나 뭐 또 시세 차익이나 이런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이죠. 노력 없이 그 걷는 그 소득을 제한하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송지혜 기자 이게 우선은 헨리 조지가 처음 주창한 개념인데 굉장히 원론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헨리 네. 조지가 이제 어느 나라 분인가요? 네, 헨리 조지는 이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예. 책을 냈는데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서 이 토지 공개념을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임대료 같은 이런 이익을 전부 다 불로소득이라고 보고 이걸 세금으로 걷어야 된다. 개인이 가질 게 아니라 토지에서 나오는 이득은 다 세금으로 걷잖아요. 걷어서 공공의 몫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친 학자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개헌안에 담은 토지 공개념은 잘은 모르겠으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너무 식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부동산 공화국을 만든 그 투기를 좀 근절해 보자. 하고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크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는 선언적? 그렇게 보지만 그러니까 개념적 네.
결론적으로. 왜냐면 네. 구체적으로 어떤 뭐 큰 틀에서. 큰 틀에서의 한 그렇죠. 것이다. 뭐 여러 나머지는 가지 이제 제안을 하지만 법령에서 할 수 있고. 철학적인 어떤 공적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으려는 건 아니냐는 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지만 그것이 또 이제 정치적인 논란이 빚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에서 정의한 토지 공개념을 잠깐 설명드리면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정부 개헌안에 담긴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네. 시작은 박정희 정권. 이거 뭐냐면 이제 저희 토지 공개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키워드 정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우리 이주찬 기자가 준비했는데 뭐 맹자 시대부터 거슬러 간다고 뭐. 이것이 지금 어떤 뭐 그 국가 운영 체계 그 이데올로기 싸움도 막 번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지금 여야가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동양에서는 맹자 시대 때부터 이런 공개념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게 되면 실학의 시조라고 불리죠. 반개 유형원 선생이 토지 개혁안인 균전론, 땅을 이제 균등하게 나눠서 이걸 경작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한 바 있고요. 실학의 등시조라고 알려진 성호 이익 선생님도 한전론이라고 해서 이 토지의 매매를 나눠주고 매매를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주장을 했던 게 다산 정약용 선생인데 이게 여전론과 정전론, 정전제를 이제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정전제가 뭔가요? 정전제가 이제 조선시대 시대로 시행도 됐었는데 이게 정전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물정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우물정자. 그러면 이 땅을 개인이 이 8명이서 이렇게 경작을 하고 이 가운데 땅을 공동으로 경작을 하면서 나라에 세금도 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공동 소유 내지는 이렇게 나라에서 줬기 때문에 또 세금을 내거나 공동 소유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이었었는데 요거는 실제로 세종이나 중종 영조 때 한번 시행을 해봤어요. 시행했었나요? 일부 지역에서 시행을 해봤는데 뭐 성공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이렇게 일단 반듯하게 하는 것도 어려웠었고 그때 당시도 이미 조선시대도 사유재산 개념, 지주 개념이 지배층에서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저항이 많아서 뭐 끝내는 실패했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아까 뭐 얘기했지만 박정희 정부 때도 이게 개념이 논의가 됐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본격화된 게 이제 노태우 정부 때 들으면서 올림픽을 거치고 이제 급속한 그러니까 박정희 때 산업 성장을 겪어서 그때도 그래서 개념이 등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올림픽 거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는 등 이제 토지 공개념 개념이 그때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위헌 소지의 논란이 있으면서 본격 뭐 노무현 정부까지 오면서 이제 위헌 논란은 계속 휘말리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꼭 이데올로기적이나 어떤 여야 보수당이나 진보당이 아닌 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족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좀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뭐 부의 불평등 해소, 어떤 뭐 소득 불균형 해소가 있겠고 자산 불균형 해소가 있겠는데 이거는 보수 진보를 다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동의할 수 있는 어젠다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젠다로서 논의해 보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토지 공개념이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개헌안에 발의가 됐고 이게 헌법에 반영이 돼서 다시 도입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부동산에서 그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을까? 이거 저희가 또 한번 이번에 그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불로소득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노력하지 않은 소득, 그지 임대소득이나 시세 차익을 통해서 얻는 소득인데 이게 아까 그 이천지 얘기했지만 노태우 정부 때 토지 공개념 3법이 도입이 됐습니다. 뭐냐면 토지 초과 이득세, 택지 소유 상한제, 개발이익 환수제인데 이 토지 초과 이득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굉장한 법이에요. 이거는 개인이 소유하는 땅, 어떤 뭐 개인이 소유하는 땅에서 얻어지는 소득의 50%까지. 그러니까 땅값이 오르면 매년 시세를 저희 평가하잖아요. 공시지가를 평가하고 땅값이 오르면 그거에 50%를 내야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헌재에서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지금 헌법에 토지 공개념의 큰 틀에서 이 토지 공개념은 담겨 있지만 또 공공 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정도로 크게 담겨 있기 때문에 헌재에 가면 이게 항상 논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법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택지 소유 상한제인데 이건 좀 지금 생소할 건데 서울이나 어떤 광역시에서
개인이 택지, 그렇죠. 택지는 뭡니까? 택지라는 거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그 땅을 200평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어요. 저도 이제 균전제 같은 개념입니다. 균전제가 그런 개념인가요? 아, 예. 이제 개발이익 환수제는 지금도 조금 뭐 그 우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처럼 남아있긴 한데 개발 부담금이라고 그래서 어디 뭐 재개발이나 온천이나 골프장이나 이런 걸 개발해서 개발 차익이 생기면 그것도 역시 일부러 또 세금으로 내는 제도인데 이것도 헌재에서 또 3법 다 위헌 결정으로 나서 아니 이제 저기 그 시달리면서 무력화됐죠. 그때. 그렇죠. 토지 초과이득세와 택지 소유 상한제가 제가 무력화 각각 이제 헌법 불합치와 위헌으로다가 무력화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정부 오면서는 그것이 이제 종합 부동산세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그것을 이제 바뀌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사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반발이 컸어요.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일부 매체들에서는 사실 좀 그런 분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압구정 땡땡 아파트 우리가 아는 그 한강변에 그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집만 큰 거 한 채 있을 뿐이지 집만 15억이지 돈이 한 푼도 없다. 뭐 종합부동산세 그런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전부터 갖고 있어서 그냥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현금화되지는 않은 거다. 그렇죠. 그래서 매년 세금 내기도 나는 버겁다. 그런 분들도 계시긴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현상을 그렇죠. 좀 왜곡할 수 왜곡할 수 있는 물론 그런 부분인 분도 거죠. 있을 수 예, 예. 있겠으나 그런 분들은 극히 일부였겠죠. 극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극단적인 극단적인 반론 사례죠. 사례로 펼 수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우리 또 송지혜 기자가 또 정치부에 있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개헌안이 발의돼서 이게 통과될 수 있겠나요? 네, 오늘 오후에 나온 이 뜨끈뜨끈한 소식이죠. 여야가 만나서 이제 내일부터 개헌 협상에 돌입하자 이렇게 합의를 어렵게 했습니다. 근데 각 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 차이는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 이런 입장이고 제1야당이죠. 자유한국당은 장외 발음이 꼬였네요. 장외 투쟁까지 시사를 하면서 저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나 토지 공개념, 오늘 우리의 이 주제인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매우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여소야대의 전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을 담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근데 이제 정부가 그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을 넣은 거는 사실 그 국회 통과가 안 되더라도 지금 투기가 이렇게 심각하고 그죠? 자산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현실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이제 오르게 되면은 사실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율을 올릴 수도 있지만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일단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70-80%지만 대기업이 기업이 보유한 토지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40%, 50%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만 현실화해도 그렇죠. 네, 사실 뭐 세금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많이 효과가 오를 수 있죠. 있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공정시장 거래 가액 비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공정시장 가액 가액 비율. 비율.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 거 어떻게 만들었지 그러면? 그거를 지금 80%죠. 현재 이제 쉽게 말하면 과세 표준액을 정할 때 과세 표준액은 이제 공시가격 금액별로 얼마의 세율을 부과할 것이냐 요거를 정하는 거 기준이 되는 건데요. 과세 표준액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그 공시지가 비율이 바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려운 단어죠. 그거를 이제 올린다는 거죠? 현재 80%인데 100%로 가야 한다. 요런 안들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시급한 투기 근절책 넘겼어야 되는데 지금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걸 이제 올리면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죠. 얘기했던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송재 기자가 설명해. 네, 올리면 어떻게 저희가 됩니까? 표를 준비했는데요. 먼저인가? 이게 먼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마커도 아까 가져왔던 것 같은데 하나만 빨간 색깔 빨간색. 예. 들어주시겠어요? 네. 근데 일단 이거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계산해 주신 분들은 이제 하나은행에서 해주셨는데 반포주공 1단지가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 서울시 서초구에 있죠. 서초구, 예, 반포동. 반포동 그렇죠. 있죠. 이쪽에 예, 예. 그래서 반포동이죠. 네. 예, 예. 강남권이죠. 서초구는 이제 강남 3구 중에 하나고, 예, 강남권이라고 보시면. 1주택자 쓴 거 왜 쓴 건가요? 이제 다주택자이냐,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느냐, 두 또 채 여러 이상은? 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 그렇죠. 종부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동일한 기준으로 심플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1주택자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맡겼고, 이 반포주공 1단지 중에서도 전용 107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에는 종부세를 도입했을 초창기죠. 이 아파트 107제곱미터 공시가격이 10억 원이었는데 10년 뒤에 지난해 15억 원으로 5억이 뛰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종부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봤더니 136만 원에서 158만 원, 22만 원 정도밖에 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얻는 시세 차익을 이 종부세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종부세 뜯어 고쳐야 된다. 원래 취지에 맞게 손질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고 뭐 국회의원이 발의도 했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센 참여연대 안으로 한번 계산을 돌려봤습니다. 이 안대로 우리가 바뀔 경우에는 종부세가 그럼 과연 얼마가 될까 알아봤더니요. 참고로 참여연대 안은 세율을 최대 2배 가까이 올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현재 80%에서 글씨가 예쁘진 않네요. 예. 예, 100%로 올리는 이 안입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종부세가 601만 원. 4배 정도 오르네요. 엄청 4배 정도 오르는 겁니다. 이러면 좀 큰 현실성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이 커지는 거죠. 네. 1년에 1년에 600만 원이면 월 뭐 한 세금 부담이 월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후반대인데. 50만 원이면 네. 웬만한 그렇죠. 서울 외곽의 오피스텔 월세 아닌가요? 월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이것만 10평 정도 되는. 듣는 분들은 굉장히 놀라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가장 센 안을 적용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근데 가장 세다고 하지만 여기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경우에 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사실 더 그렇죠. 올라가죠. 맞습니다. 다른 한 곳을 또 봤는데 이번에는 압구정 신현대 구차입니다. 마찬가지로 1주택자를 기준으로 했고 강남구 비슷하게 압구정동. 예, 전용 108제곱미터입니다. 이 10년 단위로 다시 또 똑같이 비교를 해봤는데요. 공시 가격이 10년 동안 2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얼마가 올랐느냐? 40만 원 정도. 여기는 좀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네요. 이거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공시가격 금액별로 이 세율이 구간. 다르게 우리 구간별로 소득세 구간별로 그렇죠. 그렇죠. 세금이 뛰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그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만 원밖에 안 냈었다는 건 정말 좀 이상하네요. 10억 이하 이렇게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10억하고 가장 낮은 5억대하고 금액이었던 굉장히 것 같아요. 틀리게 맞습니다. 결과 나오는 네. 걸로.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참여연대안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역시 비슷합니다. 뛰는 비율은 비슷해요. 4배 정도가 뛰어서 210만 원 정도로 오른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뭐 시뮬레이션도 해봤지만 예전에 그 파리 부동산 대책할 때 저와 이주찬 기자가 나와서 그 뭐 얘기한 개념 있잖아요. 부동산 집은 우리가 주거 사는 개념으로. 거, 스테이 사는 거지 사고 파는 그 시세 차이 내는 어떤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걸 저희가 또 저는 이걸 오늘의 결론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지조공 개념이 좀 이렇게 그 개헌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토지공 개념을 좀 이념적으로 이렇게 뭐 수단으로 싸울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뭐 다 같이 한번 잘 살아보는 대한민국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주찬 기자도 뭐 큰 논의의 틀에 있어서 그런 공개념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그 어젠다를 던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선배 말씀하셨던 그런 다 같이 잘 사는 개념으로 봤을 때 한번 중요한 관점이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재 기자도 마지막으로.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 과도한 투기에 대한 고민은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그런 계기로 한번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또 앞으로 이 문제는 오늘뿐만 아니라 후속 취재를 저희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요. 또 더 앞서가는 정보, 정확한 또 뉴스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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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